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샌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떡하냐? 오늘 이야기도 샌데. 자, 오늘은 한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인형이고 도대체 그 인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탠데. 반갑습니다, 돌비님. 와, 어떡하냐? 오늘 이야기 셀 텐데, 그죠? 예. 오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또 어떤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고! 스탠데. 샌데. 오늘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요. 제가 인터넷 카페에 흉가 체험이라는 그 한참 유행할 때 가입을 했었어요. 예. 가입을 해가지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다니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에 가입을 했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탈퇴를 했는데 그 흉가 체험을 가면서 한 동생을 알게 됐어요. 저보다 한 3살 어린 동생인데 그 동생은 흉가 체험을 하는 이유가 부정을 하기 위해서요. 나 같은 경우는 귀신을 보려고 찾아다니는데 그 동생은 귀신이 없다는 거를 가서 직접 보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나 우는 사람들 보고 저거는 진짜다 아니다 저거 가짜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격도 맞는 것 같고 재밌어요. 생각하는 게 또 독특하고 해서 친해지게 됐죠. 그러다 이제 한 2년 돼서 탈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모임에 여러 번 나가봤지만 귀신의 존재를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귀신은 없다 생각을 하고 탈퇴를 하게 됐죠. 그리고 각자 일을 하다가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술을 좋아하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서로 일이 바쁘니까 좀 뜸해졌어요. 만나는 날짜가 좀 뜸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형님 술 한잔 하자고. 좋지. 야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해서 또 그 친구가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을 시키면 한 2마리를 혼자 다 먹어요. 그런 친구인데 그 무슨 동네에 땡땡땡 치킨집 새로 오픈했는데 참 맛있더라. 글로 와라. 그래서 저녁에 일 끝나고 갔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이 챘어요. 챘는데 어떻게 또 그때 카페 이야기가 나오고 흉가 체험 얘기가 나오면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 형님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있다 동생아, 제가 여기서 동생 이름을 철이라 할게요. 그냥 야 철아 분명히 있다, 네가 보지 못한 거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철이가 하는 말이 형님 그러면은 우리 그때는 단체로 갔지만 형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동안 못 가봤으니까 그럼 가보자. 그럼 어딜 갈까? 그랬더니만은 그때 그 카페에 무슨 지역에 흉가다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래도 거기는 폐가다. 근데 이왕이면 흉가보다는 폐가가 낫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고 그 후에 이제 만났죠. 만나서 또 찾아갔어요. 근데 또 그 길이 제가 일을 하면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길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는 길이었기 때문에 찾아가기 쉽겠더라고요. 한 9시에 출발했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밤에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 그렇게 가서 도착을 했죠. 갔더니만은 완전 시골이 아니고요. 도시의 약간 외곽 쪽에 조그만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맨 끝에 그 폐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문은 없어요. 문짝을 떼어갔는지 문짝은 없고 그냥 마당이 휘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 내려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고 배랑 하나씩 메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멈췄죠. 그런데 철이도 들었고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자 했더니만 갑자기 방문 여는 소리가 끼익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슥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저희는 현관 앞에 딱 서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었죠. 쓱 하더니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문이 확 열리니까 와, 눈이 그 아이샤도 여자들 그 짙은 검정색 그 눈 화장에다가 시뻘건 입술 루즈를 바른 그런 젊은 처녀 귀신이 툭 나오는 거예요. 순간 철하고 저는 뒤로 바람 넘어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거진이 기질 수준이죠.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게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처녀 귀신이 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귀신이야 사람이야 했더니만은 치 하고 웃는 거예요. 비웃듯이. 그 보니까 귀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나이는 한 20대 초반에서 중반? 되게 젊어 보였어요. 그런데 눈은 까만 화장에 빨간 루즈, 진짜 상당히 무서웠었어요. 그래 치 웃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에요? 귀신이 했더니만은 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손을 보니까 왼손인가 그쪽에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맞잖아요. 귀신이 그런 걸 들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니 혼자 여기를 왔냐고 했더니 말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그냥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뻔히요. 근데 그 몸에서 향이 나는데 그 향내가 엄청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 몸 자체에서 향내가. 그러더니 이렇게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여기 뭐하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체험하러 왔다. 아가씨도 여기 체험하러 왔냐? 그랬더니만은 말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죠. 일어나면서 아가씨 혼자 여기 체험왔냐고 했더니만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 마. 가져가지 마.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놀래기도 했지만은 한참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가씨 내가 지금 말을 놓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데 왜 반말을 하냐고 제가 그랬죠. 갈 때는 놀래가지고 지금 심장 떨려 죽겠는데 물어보는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반말부터 시작하냐 했더니만은 저를 한참 노려보는 거예요. 한참 노려보더니만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뭘 꺼내더니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하고 딱 봤더니만 명함이에요. 저도 얼떨결에 그걸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예명으로 할게요. 네. 그냥 처녀보살이 할게요. 처녀보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처리가 뭐야 저 여자 그러는 거야. 야 무당이다 그러니까 에? 아무리 무당이어도 혼자 와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담력 쌓으려고 온 것 같다. 무당들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작은 방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방 하나가 보이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방 한가운데 그 다가상이라 할까요? 조그만 찻상이 놓여 있고 거기에 초대가 있고 초가 한 반쯤 탄 게 있고 그리고 향 꽂아놓은 향로, 그러니까 향로가 진짜 향로가 아니고 그릇으로 이렇게 한 향로 같은 게 있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당이 와서 기도하고 왔나 보다. 담력 테스트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방 한 구석에 곰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곰 인형이 정상적인 곰 인형이 얼굴이 아니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처리가 하는 말이 형 이거 가져갈까? 이러는 거예요. 야 가져가지 마. 그거 안 돼. 이런 거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난 안 믿어. 내가 이거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으면은 내가 태우든가 이걸 갖다 놓게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절대 건드지 마. 있다니까. 그러니까 형 없어. 이러는 거예요. 고집 되게 세거든요. 그 처리한 동생이. 네. 아주 똥고집은 보통 아니에요. 저보다 더 세요. 근데 가져가지 말라니까 지가 딱 짚더니만 뭐 아무 이상 없네.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방 그다 그 고민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함부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니야. 형님 딱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내가 아무 일 없으면 갖다 놓을게. 아니면 태우든가. 이러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리고 좀 둘러보고 나와서 이제 갔죠. 각자 가서 이제 자기 일하고 내 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3, 4일인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철이한테. 형님 뭐 하냐고. 그래서
나 지금 일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왜? 그랬더니만 형 좀 오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집에 왜? 했더니만 글쎄 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참 너 그 인형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만 형님 와서 얘기해요 이러는 거죠. 오호, 심각하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인형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야 곰인형 어떻게 했냐? 태웠냐? 했더니 아니 형 안 태웠어. 그러니까 왜? 태워도 안 태워져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태워도 안 태워지다니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형 그 안에 태우랬더니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데? 했더니만은 저기 베란다 창고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태워도 안 타다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이거 갖고 난 후로 이상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낄낄대는 소리가 들리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장결에 그랬기 때문에 꿈인가 그랬대요. 이게 꿈인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다음날 또 꿈을 똑같이 꾸더래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래요. 삼촌 놀자 그만 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을 떴더니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된 여자아이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놀자고 막 팔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나 이거 꿈이 아니면 가위 눌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안 돼 나 못 놀아 했더니 놀자 나 심심해 배도 고프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막 그 꿈을 깨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꿈을 딱 깨니까 없더래요. 그리고 그 인형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그날 그 인형을 밖에 나가서 버렸대요. 버리고 들어와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눈을 뜨니까 책상 위에 그 인형이 앉아있더래요. 그대로. 아주 기겁을 했대요. 그냥 옷만 주워 입고 출근을 해버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퇴근하면 진짜 멀리 갖다 버려야지. 이 생각에 퇴근을 해서 그 인형을 싣고 한 1km쯤 되는 동네에다가 버리고 왔대요. 버리고 와서 씻고 밥을 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잠을 청했는데 또 소리가 애들 막 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삼촌 춥게 날 왜 갖다 버렸어? 놀자. 나 배고파 놀자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눈을 그냥 확 떠버렸대요. 눈을 뜨니까 그 인형이 그대로 거기 앉아있더래요. 기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인형을 들고 나가서 깡통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그 인형을 깡통에 넣고 종이를 넣고 불을 질렀대요. 불을 지르고 다 타는 걸 보고 들어와서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냥 그 인형이 그대로 거기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태우고 들어왔는데 그게 태운 게 아니에요. 꿈이에요. 그 태우는 것조차도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실질적으로 그걸 태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태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날 또 갖다 버렸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 봉투에 싸가지고 그냥 버렸대요. 버렸는데 또 배고파 삼촌 일어나봐 배고프단 말이야 이러더래요. 그 눈을 또 뜨니까 그냥 그대로 그 인형이 거기 있더래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날 또 인형을 3일인가 4일째 되는 날 갖다 버렸는데 갖다 버리고 잠을 안 자려고 있었대요. 안 자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또 잠을 자면 그 인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앉아 있다 보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 친구랑 한참 얘기를 했대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잊혀지더래요.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수다를 떠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래요. 띵동 띵동 하고요. 한 10시쯤에 벨이 띵동 띵동 울리길래 문을 열었대요. 잠깐만 전화 끊자 내가 전화할게 이러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웬 여자아이가요. 한 손에 인형을 딱 잡고 서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말을 하더래요. 오빠, 이거 오빠 인형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 옆집 사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인형을 주워온 거예요. 야, 너 이걸 왜 주웠어? 너 어떻게 주웠어? 했더니 오빠 이거 오빠 인형이잖아. 그러니까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했더니 오빠 내가 학원 끝나고 지나갈 때마다 오빠 밖에서 그 인형하고 놀았어. 안고 얘기하고 어쩔 때 계단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오늘 지나가는데 그 인형이 밖에 나와 있길래 오빠가 놀다가 인형을 놔두고 갔네 하고 주워온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그 인형을 버렸지만 그 처리한 동생이 다시 나가서 그 인형을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놓은 거예요. 예. 제자리에. 그런 부분이 있던 거죠. 그 중학생이 그걸 딱 주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인형을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 인형을 없앨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전에도 제가 방송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그런 집에서 좀 물건도 갖고 오고 뭐 테스트 해본다고 해봤지만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인형을 어떡할래? 했더니만 형님 이 인형을 좀 가져가면 안 돼요? 갖다 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형님 길을 잘 아니까 자기 길을 모르겠대요. 그래? 그럼 일단 알았다. 그러고 제가 그 인형을 가져오기 전에 한번 사진을 한 3장이나 찍고 그 사진을 제가 저장을 하고 인형을 가져왔죠. 그리고 제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트렁크에 싣고 제가 이제 가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 피곤해서 못 가고 내일 가야지 하다가 저도 일이 너무 바쁘니까 보통 집에 오는 시간이 빠르면 10시 늦으면 11시 이렇게 됐거든요. 예. 하필 또 그때가 바빴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그걸 갈 시간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빨리 가서 갖다 놓고 와야 되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자꾸만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힘이 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3일인가 이렇게 딱 지났는데 집에 와가지고 제가 문자를 확인을 했어요. 네. 이거 하다 보면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혹시 못 본 문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 철이 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네. 한 7시쯤에 형님 집에 있어요?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나 지금 집에 들어왔어. 했더니 전화가 바로 왔어요. 예. 형님 그 인형은요? 이러는 거예요. 인형?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야 못 갔다. 내가 봐가지고 내가 갈게. 너 아무 일 없지? 했더니만은 형님 지금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온다고? 했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는 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까 방을 막 찾는 거예요. 너 왜 그래? 했더니 형 인형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인형 왜? 했더니 인형 줘. 이러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 인형을 왜? 했더니 빨리 인형 줘. 내가 가져갈게. 태우든 아니면 갖다 놓든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인형 차에 있어. 트렁크에. 했더니 제 손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차게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죠. 주차장 내려가가지고 이제 트렁크를 열었죠. 열어서 이제 인형을 꺼냈죠. 그랬더니 막 얼른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변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은 인상으로요. 아까는 막 흥분한 것처럼 짜증스러운 그런 목소리였는데 그 인형을 딱 주는 순간에 와 이러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애들처럼 쓰다듬는 거예요. 인형을. 답답했지? 내가 찾았어. 답답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제가 딱 뭔가 스치는 거예요. 이거 쉬었다. 이걸 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뺏었어요. 뺏으니까 안 받기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힘겨루를 하고 있는 거죠. 철아 내놔라. 지금 내가 갖다 놓을게. 줘. 그랬더니 형 안 돼. 못 줘.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아무래도 시인 것 같다. 내가 오늘 제대로 봤다. 빨리 내놔. 했더니 못 줘. 이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못 준다고 막 옥신각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기억나는 게 두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어머 저기 저 봐봐 인형 갖고 둘이 싸운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웃겼나 봐요. 인형 하나 들고 멀쩡한 남자 둘이서 줘 싫어 못 줘 막 이러니까는 그게 웃겼나 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웃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처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린 순간에 걔가 이제 인형을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트렁크 인형을 던지고 트렁크 문을 닫고 차를 타서 출발을 해버렸어요. 출발을 막 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딱 눌렀죠. 누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XX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인형 안 내놔! 막 이런 식으로 빨리 내놔! 빨리 돌아와! 야, 이 XX야!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제대로 이거 씌었구나 싶은 생각에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욕을 하다가 끊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폐가집으로 향했죠. 폐가집으로 향했는데 거진 다 온 것 같은데 길을 못 찾겠어요. 분명히 다 왔는데 내비게이션 말대로 그대로 갔는데도요. 잠깐만 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한 20-30분을 헤맨 것 같아요. 제가. 와,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내비게이션 우회전 하세요. 그럼 우회전 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한 블록 더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전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지 막 이러고 난감한 거예요, 제가. 그런 순간에 천연금당이 준 명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그 성격이 명함을 주면은 그걸 모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버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 차 사물함 막 뒤졌어요. 차를 세워놓고. 막 뒤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랬죠. 그랬더니 전화를 바로 받아요.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 천자보살이. 받자마자. 예, 아는 거예요. 갖다 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려고 하는데요. 키를 못 찾겠어요. 이랬더니만은 어디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정표를 보고 얘기를 했더니 구에서 쭉 가다가 오른쪽에 쭉 빠져 쭉 가면은 20분 걸려. 그러면 집이 보일 거야 하고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갔더니 진짜 이정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한 20-30분 쭉 가니까요.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인형을 꺼내가지고 방에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그냥 서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저를 세번하고 인형을 그 구석에 그대로 놔두고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전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을 다시 열고 딱 나가려 하는 순간 그 방문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핑크색 색깔의 글자, 꼭 마치 분필로 쓴 것처럼 내 인형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인형만. 예, 내 인형. 예. 근데 분명히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안 써 있었거든요. 그 문구가. 그 순간에 제가 머리털이 삐죽하고요. 닭살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미친놈이지 왜 그 혼자 거기까지 왔는지 그 방문을 열고요. 뛰쳐나갔어요. 그냥. 마당으로 뛰쳐나가는 순간에 제가 기절을 했어요. 마당에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빨간 입술에 까만 눈동자가요. 예. 순간 보고 제가 기절을 했는데요. 그 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꿈을 꿔도 꿈을 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에 네. 눌려도 가에 눌렸다는 걸. 기절을 해도요. 내가 기절했구나는 걸 알아요. 너무 놀라서 딱 기절을 하니까요. 나 네. 기절했구나. 그런데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기절을 했는데도 그 느낌이 와요. 그들이 네. 제 팔을 막 흔들어요. 아저씨 일어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그 눈을 또 떴더니 그 무당이에요. 처녀무당. 그 처녀무당이 내 전화 받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뛰쳐나가면서 그 마당 한가운데 시뻘건 무지를 바르고 까만 눈이 딱 서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인기척을 좀 하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가 번호가 찍혀 있을 텐데 왜 안 하고 서 있냐니까는 도착한 줄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저쪽에서 아줌마 한 분하고 아저씨 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질렀나 봐요. 와 하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뭔 일 있는 줄 알고 올라오신 거예요. 뭔 일이 있어 하고 올라오는데 그 처녀보살을 보더니만은 아이고 보살님 오셨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기도가 안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처녀보살 예 좀 시끄럽죠. 그냥 놀래서 그랬던 거예요. 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빨리 기도가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난 후에 정신 차리고 그 처녀보살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왜 그걸 가져갔냐고. 그게 어떤 건데 이러는 네. 거예요. 그 사실 제가 가져간 게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가져갔다고 쭉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그 처녀무당이 하는 말이 그거는 이 집 아이 거래요. 이 집 아이가 한 3학년 된 아이인데 아니면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들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친구랑 같이 오다가 친구는 집으로 가고 아이 혼자 이렇게 오다가 자전거가 내려오더래요. 자전거. 네. 근데 아저씨가 자전거를 탔는데
대낮에 술을 드셨나 봐요. 비틀비틀하고 오길래 그 아이가 그걸 피했대요. 안 부딪히려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또 하필이면 그 아이한테 넘어진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심하게 넘어진 게 아니고 살짝 넘어져서 그 아이가 팔인가 어딘가 찰가상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뭐 아이가 멀쩡하니까 그 아저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와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엄마 나 오다가 자전거에 부딪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자신이 없는 엄마 나 그냥 살짝 까졌어 괜찮아 이러더래요. 그리고 엄마 나 밥 줘 밥 먹고 숙제한다고 숙제하고 뭐 공부하고 그리고 엄마 나 잘게 하고 제일 좋아하는 그 곰인형을 하나씩 끄라고 자더래요. 그런데 참 여기서 애가 하나였는데 그 엄마 뱃속에는 애가 또 있었대요. 동생이 무당 얘기해주기를요. 그래서 샀는데 다음날 그 보니까 아이를 깨우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뇌출혈로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본 게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아주 그 유능한 형사분이 그 날짜와 그 시간대에 그 마을에서 술을 드시고 자전거 운전하는 분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찾았어요. 그게 얘기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쁜 아이를 그렇게 잃었으니.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또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보살을 불렀던 거예요. 이 아이를 천도를 해주려고 불렀는데 천도가 안 되더래요. 너무 세더래요. 그 아이의 원이. 그래서 이 아이의 옷이라든가 뭐 하나 있으면 달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아버지가 엄마가 그걸 보면 우니까 그냥 흔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싹 다. 그럼 아무것도 없냐가 없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사 갈 때 태울 건 태우고 분리할 건 분리해가지고 놔두고 왔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처녀무당이 거길 찾아간 거예요. 이 네.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없는데 그 인형이 방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인형을 놓고 천도를 한 거예요. 달랜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신한테 받은 게 있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바로 안 가고 석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이잖아요. 석 달 열흘이면 100일 기도를 해서 천도를 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나 봐요. 그 와중에 우리가 간 거예요. 거기를. 기도하고 나오는 거를 우리는 놀랬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이 애가 비록 어리지만 한이 맺힌 게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다 크지 못한 아이가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한이 맺히면 더 무섭대요. 그러면서 이 인형을 가져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은 저 인형이 좀 곰인형이 개기한데 저게 왜 저렇게 생겼냐 했더니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했대요. 그 천호보살이 하는 말이 처음엔 멀쩡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귀신은 또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보통 안 떠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화를 부리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눈동자가 색깔이 변하더래요. 그리고 코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처녀무당이 이 인형을 태우려고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태웠대요. 태우고 천도를 하라, 좋은 데 가라고 하고 다시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 처녀보살이 졸았나 봐요. 눈을 뜨니까요, 그 인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려도 다시 씌워가지고 버린 사람이 다시 주워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녀보살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문을 막고 코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리고 눈동자가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100일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필 우리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실은. 와, 근데 이거 뭐, 막아놓은 다- 거 보니까 너무 기괴하다. 예. 왜냐면은 이 천이 없어가지고 빨리 막아야 되니까 그 꿈꾸고 났는데 천이 없어서 주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같은 천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 집안에 어디 막 찾아가지고 막아놓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철이라는 그 동생은 아무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런 무당 이런 세계를 더 안 믿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을 네.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났을 때 물어봤죠. 야, 너 아무것도 안 믿는다며? 하나님도 안 믿는다며? 했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나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믿어.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그 후로 이 동생은 믿어요. 믿고 다시는 이런 곳을 안 가겠다고 네. 얘기를 하고 지금도 가끔씩 이제 뭐 연락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우리 기종님들 집엔 다 이렇게 인형이 있잖아요.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기종들도 길 속에 놀자고 할 거예요. 인형들이. 이런 거 사실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아, 어차피 공포방송이기 때문에 무섭게 해야 됩니다. 문 딱 뜨면요. 곰돌이 인형이 엉덩이 흔들고 있을 거예요. 아, 오. 얼굴 앞에. 야, 예. 오늘 샌데님께서 정말 또 기괴한 인형 사진까지 준비를 하셨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샌데. 샌데. 근데 진짜 샌드님은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흉가나 폐가를 가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건 정말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